안녕하세요.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전하는 생생한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2020년 9월 4일 금요일이 마감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의 하락을 첫 하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일 변동성이 처음으로 지수 하락과 함께 나타나면서 폭발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즉 변동성이 큰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하락이 전부일 수 있었겠지만 변동성이 윗꼬리를 거의 달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길 아시아 세션 7시 땡 하고 CME 전자거래가 오픈할 때 주요 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시초가가 갭다운을 했죠. 물론 작았지만 어쨌든 갭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솔 아래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트레이더가 누구냐면 바로 알고 트레이더즈죠. 컴퓨터들.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그 트레이더들은 그냥 오늘이 전산장 바닥을 어디까지 갈 거냐 그걸 확인하는 트레이더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은 레버리지로 쫓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표가 찾아봐야죠. 21선, 전일 21선을 일봉상 찍을까 말까 하다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 오늘 전산장에서 21선은 보러 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고 트레이더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만에 대강 거기를 딱 치고 미국 본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 라인을 계속 깨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산장에서 21선을 아래로 깨려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 나와야 되는데 두 세션이 어떻게 반응한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아시아 세션 시작해 봅니다.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과연 코스피 시장과 니케이 마켓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가장 궁금했는데요. 미국이 그 테크 세븐 시스터즈 얘네들이 오버액션을 할 것이었는지 아니면 뭐 나머지 시장들은 뭐 그 정도 달린 게 아니었으니까 아시아가 뭐 갭다운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하지만 뭐 아래로 더 민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들 많이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1은 이 테슬라가 퍼 1290 찍을 때부터 야 이거는 분명히 조정이 나온다. 그런데 미국 옵션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코란메 쇼가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갭다운이 나온 이 장 초반에는 투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냉정하게 신규로 롱을 진입하는 건 전 반대하지만 냉정하게 그냥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투자 센티먼트를 이끄는 거는 미국이 로빈훗들이죠. 그래서 미국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반등을 해도 폭등은 못합니다. 그래서 첫 하락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역시 외국인은 현물을 팔면서 유동성 좋은 선물 사고 변동성 매수를 하는 정석 플레이를 했고 기관은 이 현물 선물 매도에 합성 선물 매도까지 풀로 델타 숏을 실었으며 개인은 이 동학개미답게 또 1조 2천억 원이 주식을 샀습니다. 지수는 이 바닥에서 반등은 성공했지만 이 최근 1개월간이 중심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마감했고 또 일본도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뭐 그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홍콩은 확실히 조금 달랐던 게 계속 제가 홍콩 세션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했었죠.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좀 강할 때도 홍콩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커버링 좀 들어오면서 올랐는데요. 이 주요 이평선들이 꼬여있는 상황이지만 홍콩 증시가 그 글로벌 증시와는 다르게 상당히 오래 부르짖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적으로는 약세로 마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홍콩과 제일 닮은 글로벌 증시가 이 영국 증시인 FTSE 100인데요. 참 모난 국가들입니다. 어쨌든 아시아의 마감은 그래도 괜찮았다. 그러니까 즉 미국이 좀 달려서 오버한 것이지 아시아는 오버도 안 했으니까 밀릴 것도 없다. 이 정도로 마감한 셈이죠. 이제 유럽 볼까요? 유럽 세션이 반응도 참 중요했죠. 유럽 주요 증시도 일봉상 많이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비드 19 사태가 계속 심각해져 가고 있어서 추세적 상승의 모멘텀이 안 받쳐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유럽도 아시아처럼 미국 증시한테 야 너나 오버했지 우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 듯 합니다. 우선 유럽장 시작 1시간 전에 독일 7월 공장 수주가 발표됐는데 공장 수주는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죠. 어쨌든 전월비 2.8% 증가로 전월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못 오른 것다 이제 하지만 이 독일 펀드 매니저들이 서베이 지표인 GEW 인덱스가 보통 항상 이게 서프라이즈로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오죠. 그래서 낙관론이 제법 있었던 거에 비하면
뭐 생각보다는 뭐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표 발표한 시점에서는 역시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본장 시작하면서 개인 투매가 잠깐 나왔죠. 그때 한번 언더주고 나서는 장중 내내 강세였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통화시장이나 상품시장, 뭐 채권시장 이런 건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증시는 반등을 했고, 그래서 미국 3대 지수 선물도 반등합니다. 재밌는 것은 러셀은 아예 플러스 1.3%까지 반등했다는 겁니다. 어제 러셀이 하락을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반등도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이번 하락이 이 오버한 놈 위주로 패는 것이고, 못 간 놈들은 기존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담는 그런 기간 조정성 하락이라는 것, 그리고 유동성이 대단히 풍부한 시장이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 지수들이 반등을 하는데 전일 대비 1% 정도 반등한 건 뭐 그냥 자율 반등 같은 거고, 그 다음에는 오르지 못하고 비비적됩니다. 즉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 이벤트 중 하나인 미국 8월 논팜 페이롤 그리고 실업률을 확인하고 반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 발표 1시간 전에 다시 아래로 밀려서 거의 시가선까지 밀렸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유럽 세션부터 트레이딩을 시작하니까 오늘 일본 그림을 예측한다면 닥스를 여기서 신규로 숏을 잡거나 뭐 롱을 꺾는다? 이런 거는 좀 아쉬움이 많은 자리죠. 어쨌든 실업률이 8.4% 발표됐고, 또 ADP 고용 보고서 좀 이거 기스 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8.4%면 잘 나온 겁니다. 뭐 실업률이 8.4%라는 건 안 좋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좋았죠. 그리고 논판 페이롤도 뭐 24.5만 명 신규 고용 뭐 이 정도 뭐 그냥 쏘쏘입니다. 어쨌든 지표 나오고 나서 미국 지수 선물들은 다시 위로 달렸어요. 그래서 본장 시작 출발할 때는 거의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죠. 자, 이제 미국 시장 얘기해 볼까요? 미국 세션은 이 강보합 혹은 이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큰 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때 지수 가격대랑 변동성이랑 비교해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변동성이 여전히 32포인트대의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장 초반의 흐름은 투자자들이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시아나 뭐 유럽 세션에서 종가 고가의 강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미국도 장중 조정이 얼마 크지 않고 상승이 훨씬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나 유럽 둘 다 반등을 했는데 어중간한 위치들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 지표도 확인하겠다, 미국 마감도 확인하겠다, 이런 게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딱 시작한 자리를 보면 그래도 강보합에다가 뭐 상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땡기는 건 되게 힘들어요. 한 번 더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바닥을 확인한 절차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석이죠. 예. 그래서 뭐 시초가부터 뭐 강보합이 나왔으니까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은 일단 셀을 딱 때리기 시작합니다. 막 쇼포들 막 쓰죠. 그런데 그때 변동성이 어쨌든 32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숏들이 나오니까 변동성이 또 추가로 상승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변동성 모델에 의하면 오늘 변동성 상승은 지수 하락분에 비해서는 사실 얼마 크지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 이 히스토리컬 볼이 낮은 상태고 마켓 볼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변동성이 폭발을 하면 히스토리컬 볼을 약간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종가까지 끌고 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원래 완전 초대형 폭락이 나와야 되는 게 뭐 오늘이 이제 마켓볼이 이제 상승인데, 근데 마켓볼이 얼마 상승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최소한 폭락은 마감까지는 아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장초반 하락은 좀 지켜봤다가 롱을 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중 하락의 모습이 어떤 게 있냐면 현물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꾸준하게 매도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기관들이 이제 바스켓 매도를 할 때. 그러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약간 이 로빈후드 개투매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그런 투매를 좀 일부러 유발시키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번 하락이 저점을 제가 지난 2주간의 주봉을 출발점, 그때가 이제 8월 17일 월요일 시가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11,150 뭐 그 선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깨는 거는 일단 오늘만큼은 아니다. 오늘 그 자리까지 가면 무조건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미국장 트레이딩은 11,200선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받아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 그때 오면 이 11,200선이 5%가 넘는 수치예요. 그런데 제가 장 초반이었으니까 받은 겁니다. 만약에 장 후반이나 중반 이후에 나왔으면 못 받아요. 이거는 변동성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제 모델에서 이 변동성이 폭발하는 거랑 아침 1시간째의 자리랑
보면 변동성이 너무 못 올랐어요. 그 하락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거 바닥이다. 그렇게 지금 받고 담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미국장 본장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바닥이라고 봤는데, 거기서도 한 10몇 분을 더 밀었죠. 그래서 되게 좀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어쨌든 바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섹터별 시장 반응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달러가 좀 급등을 하긴 했어요. 달러 바스켓 자체가 이제 오르면서 엔화 숏, 유로 숏, 파운드 숏 뭐 다 숏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진짜 하락이면 이 엔화가 그렇게 숏이 나오면 안 돼요. 엔화는 버텨야 됩니다. 근데 뭐 다 그냥 숏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기름 폭락하고 뭐 이거는 정상입니다. 근데 커머디티에서는 구리가 올랐죠. 구리는 얼마 빠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로컬 이슈가 있어서 아시아장부터 계속 올랐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전부 그간 달린 애들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힌트를 좀 봐야 됩니다. 미국 고용지표 잘 나왔는데 왜 매도가 나올까? 지수에서. 그리고 달러에서는 왜 또 매도가 비달러는 왜 매도가 나올까? 리스크 온이라서 비달러가 매도가 나오는 걸까? 그리고 백신 이슈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언택트 주식이 이익 실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밀릴까? 예, 제가 지난주에 물가 연동 국채 얘기했었죠. 이 팁스가 그 개꼭지를 쳤을지도 모른다. 제가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고용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 물가 폭등을 선반영한 팁스가 풀어질 거다. 그리고 장기 채권이 못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이 그간 이제 언택트 주식에 부여했던 그 살벌한 퍼들 있잖아요. 그게 정당화될까?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힌트가 나스닥 마이너스 5% 빠지고 빅스 폭발하면 보통 이 장기 채권들, 티본드, 티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폭발을 해야 돼요, 같이. 왜냐면 그 해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얼마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세적 하락은 아니다. 그냥 오버액션 나왔던 주식들에 대한 되돌림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패턴입니다. 이젠 오늘 이제 둘째 날이니까, 하락 둘째 날이니까 장 초반에 또 이렇게 쭉 나와서 계속 반등을 못하고 종가 저가로 미느냐, 아니면 장중 리바운드가 세게 나오냐, 그 패턴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미국 지수가 1시간 만에 저점 딱 찍고 반등을 시작할 때 비달러 바스켓들은 아주 예쁘게 반등을 합니다. 뭐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업률 잘 나온 걸 반영했으니까 아주 더 부서져 버렸고요. 기름만 못 올랐는데 얘는 이제 메이저 영역이고 또 그간에 아주 일봉상 아주 지긋지긋한 흐름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제 음봉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또 음봉이 나온 거는 이거는 반등을 못 해요. 그런데 증시는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화들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디까지 반등할 거냐,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21선 위에서 종가가 나오냐 아니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전일이 양봉을 싹 아래로 감아서 종가 저가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올 거라면요. 근데 그게 안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시장 그 레이버스 데이죠. 그래서 이거 조금은 언더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반등이 종가 고가의 깨끗한 반등은 안 나오겠다. 왜냐면 월요일 노는데 하루 또 유럽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미리 좀 달리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마감 30분까지는 반등이 나왔다가 종가에는 조금 줄여서 다우, 러셀, S&P 마이너스 1%대, 그리고 나스닥만 2.24%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 홍콩 쪽에서 종목 중에서는 그간 못 달렸던 올드 이코노미 금융주는 반등이 나와서 오늘 플러스대로 끝났고요. 대신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굉장히 달린 종목들은 조정이 이어졌죠. 그리고 테크 중에서는 이 테슬라가 S&P 편입 이슈가 있어서 플러스 마감했고요. 좀 길어졌는데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시장은 두 가지 면에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유동성의 힘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달렸던 놈들이 또 맞은 거지, 못 달린 놈들은 그닥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모멘텀 문제가 있는데, 그럼 못 간 놈들이 과연 앞으로 강하게 달릴 거냐? 그건 또 퀘스천 마크죠. 아까 얘기한 그 미국 10이어 팁스, 이 물가 연동 국채가 꼭지를 찍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과연 지금이 멀티플이 용납이 될까? 오히려 그냥 저는 주가가 실물 경기와 수렴하는 기간 조정 국면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말까지.
트레이더가 연말까지 뭔 고민입니까? 제가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요. 결론이 이겁니다. 먹튀 시대가 돌아왔다. 과하면 줄여라.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숏을 좀 장기로 좀 보고 싶다. 그 정도 고민해 봅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주말에 휴식을 취하면서 인사이트를 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 아이고.